안녕하십니까, 송과장입니다. 오늘은 무선 이어폰, 그 중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이어폰 3가지를 갖고 왔어요. 요거를 각각 리뷰를 하고 그리고 3가지를 성능을 약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요 갤럭시 버즈입니다. 갤럭시 버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은 에어팟 프로, 가장 최신 출시된 거죠. 가격대도 가장 높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비통 이어폰이라고 해서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진 이어폰이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것은 루이비통이랑 론칭된 그 이어폰은 아니지만 그 이어폰 회사에서 만든 MW07 플러스라는 이어폰입니다. 요번에는 요게 태그오이어와 런칭을 해가지고 나온 그 이어폰인데 관련해서 3가지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의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한 번씩 보신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약간 강낭콩 형태로 되어 있는 버즈 라이브고요. 에어팟 보시면 다들 아시는 에어팟 특유의 모양인데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프로에서는. 그리고 요거는 MW07 플러스라는 유닛인데 생소하겠지만 요번에 제가 리뷰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노이즈 캔슬링이라 하면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형 구조인 인이어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 방식을 택한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픈형이기 때문에 인체공학 구조로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는 가장 큰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차음 성능은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삼성에서 권장하는 착용 방법에 따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차용성이 한 마이너스 5dB 수준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깊게 착용하여 사용하면 최대 마이너스 35dB 정도까지 차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착용 편차가 심한 것이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 여경에서 착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최대 한 마이너스 20dB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사운드와 통화에서는 지난 세대 버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부에 2개, 내부에 1개, 총 3개의 내장 마이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내장된 가속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턱 움직임을 감지하고 소리의 방향을 추적하여 정확하게 목소리를 수음하는 빔포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듀얼 진동판이 들어갈 수 없는 무선 이어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싱글 드라이버가 적용되었지만 유닛 크기 자체가 12mm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품질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베이스 덕트와 에어 벤트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깊은 저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운드를 들어본 결과 상당한 음질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저음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의 풍부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들어봤던 이어폰입니다. 다음으로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애플에서 작정하고 노이즈 캔슬링, ANC라고 하죠.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전 세대에 없었던 이 기능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전작들과 다르게 커널형 이어폰 디자인입니다. 전 세대의 제품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인 이어팁 덕트를 아예 없애버렸으며 이어팁 날개 형상도 개선하여 귓구멍 모양에 더욱 잘 맞게 만든 것 같아요. 또한 기압 균일화를 위해서 통풍구 시스템까지 갖추어 귀 내부 압력을 밖으로 빼내주어 착용감을 상당히 개선시켰습니다. 커널형 이어폰의 단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차음성은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시 마이너스 35dB 이상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번 에어팟 프로가 대단한 점은 피드백 마이크를 스피커 바로 앞에 같은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이어폰들은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보통 스피커와 분리되어 피드백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이를 통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 에어팟에 비해서 음질이나 무선 음각성과 같은 것은 진화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은 디자인에 정말 많은 기술을 넣은 것 같은데 이는 H1 칩셋과 시스템인 패키지 설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H1 칩셋은 무려 아이폰 4 스마트폰과도 맞먹을 정도의 고성능 칩셋으로 센서 처리 능력을 높이고 크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의 사운드 튜닝 특성상 노이즈 캔슬링이 사용 시에는 저음이 줄어들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기본 사운드 튜닝은 이상적인 올라운드 사운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 발동 시 저음역대가 약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어폰은 MW07 플러스입니다. 제조사인 마스터 앤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은 몰라도요, 루이비통 이어폰은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최초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이어폰이 MW07이라는 유닛인데요. 이게 밝혀지고 난 후에 브랜드가 빠르게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닛 제품은 MW07 플러스로 MW07보다 업그레이드되어서 플러스가 붙어 나온 제품입니다. 전작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재생시간이 이 제품에서는 2배 이상이 늘은 8시간 이상 재생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서 새롭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드라이버에는 10mm의 베릴륨을 진동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소재는 하이엔드급 스피커에서나 사용되는 고급 소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운드는 지금껏 들어봤던 무선 이어폰 중에서도 최상급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밸런스 자체도 상당히 좋고 선명하고 청아한 음색은 물론이고 고음역대의 처리 능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장점이었던 쫀쫀한 저음역대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고음역대에도 생생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한 피드포워드 노이즈 캔슬링은 각 이어폰에 탑재된 듀얼 빔 포밍 마이크를 통해 음질 손상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어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했을 때에도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소리 크기의 차이나 음질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도 엄청난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앰비언트 모드로 주변의 소리를 청취할 수도 있는 기능도 탑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버즈 라이브, 그리고 에어팟 프로, 그 다음에 MW07 플러스에 대한 실사용기로 살짝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용감 면에서는 에어팟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닛 크기가 작다 보니 귀에 쏙 들어가는 맛은 있더라고요. MW07 플러스 또한 굉장히 좋은 착용감을 보여주었는데 이 윙팁이 잘 잡아주었기에 잘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버즈 라이브가 착용감 면에서는 무난했지만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음질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MW07 플러스가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그 다음은 버즈 라이브, 그리고 에어팟 순이었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중수한 수준의 음질을 들려주었으나 노캔에서의 저음역대가 확연히 약해지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노캔 시 차음성에서는 가장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게 이 에어팟 프로였습니다. 노캔 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버즈는 착용에 따라서 기능 여부가 판단되는 것 같았으며 MW07 플러스는 그냥 무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새 브랜드의 대표적 노캔 기능 무선 이어폰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즈 라이브, 에어팟 프로, MW07 플러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198,000원, 그리고 329,000원, 349,000원입니다. 버즈 라이브가 두 기기 유닛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었고요. 유닛 크기는 버즈 라이브는 싱글 드라이버 12mm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는 싱글 드라이버 10mm, 그 다음 MW07은 베릴륨 드라이버 10mm가 들어있습니다. 재생시간은 버즈 라이브가 1회 충전했을 때 최대 8시간까지 재생을 할 수 있었고요. 케이스 포함 재생시간은 29시간까지 됩니다. 에어팟 프로는 최대 재생시간이 7.5시간이고 케이스 충전을 포함하면 24.5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MW07 플러스는 최대 재생시간은 10시간,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를 포함하면 40시간으로 상당히 긴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세 제품 다 각각 갖춰져 있고,
특징은 버즈 라이브는 빅스비와 호환이 돼서 굉장히 에어팟 프로 또한 CD가 호환이 돼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W07 플러스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방수 등급 또한 버즈 라이브는 IPX 2등급, 에어팟 프로는 IPX 4등급, 그리고 MW07 플러스는 IPX 5등급으로 버즈 라이브는 상대적으로 방수 기능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노케인 기능을 갖춘 갤럭시 버즈 라이브, 에어팟 프로, 그리고 MW07 플러스의 주관적인 리뷰와 비교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성비적으로 워낙 뛰어난 버즈 라이브, 애플 유저들의 이템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뛰어난 에어팟 프로, 좀 더 유니크하고 음질 중심적으로 특화된 MW07 플러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